안녕하세요. 지혜 1번지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낯선 사람을 만났는데 왠지 모르게 마음이 불편해지는 순간이요. 겉으로는 웃으면서 대화를 나누지만 집에 돌아와서 곰곰이 생각해보면 묘하게 기분이 나빴던 그런 만남 말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한 어르신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평생을 은행에서 근무하시다 은퇴하신 김 선생님은 요즘 들어 친목 모임에 나가는 게 부담스럽다고 하시더군요. 사실 큰일이 있었던 것도 아닌데 그냥 만나고 나면 이상하게 기운이 쭉 빠져요. 누가 뭐라고 한 것도 아닌데 집에 돌아오면 자꾸 그 자리에서 있었던 일들이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저도 모르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습니다. 때론 직접적인 무시보다 이렇게 은근하게 기분을 나쁘게 하는 사람들이 더 무섭습니다. 마치 달콤한 독이 스며들듯 우리의 자존심을 조금씩 갉아먹기 때문이죠. 여러분, 살다 보면 이상하게 마음이 불편해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놓고 무시하지는 않지만 은근히 기분 나쁜 감정이 올라오는 사람들 말이죠. 겉으로는 친절해 보이지만 만나고 나면 에너지가 쭉 빠지는 이런 사람들 혹시 주변에 계시지 않나요? 오늘은 악마보다 더 무서운 교묘하게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하는 사람들의 특징 5가지와 현명한 대처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입니다. 여러분의 클릭 한 번으로 다음 영상을 더 빠르게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나면 아마 여러분도 그 사람이 왜 그렇게 불편했는지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첫 번째, 은근히 외모와 옷차림을 지적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옷을 차려 입으면 왜 이렇게 사치를 부리냐? 라고 하면서 편하게 입고 가면 좀 꾸미고 다녀. 라며 핀잔을 줍니다.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인 세네카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남의 얼굴에 있는 작은 뾰루지는 잘 보면서 왜 우리는 자신의 큰 땀 구멍을 보지 못하는가? 이처럼 남의 결점만 지적하는 사람은 사실 자신의 부족함을 감추기 위해 남을 깎아내리는 것입니다. 이런 경험 한 번쯤은 있으시죠? 옷을 예쁘게 차려입고 모임에 갔더니 요즘 경기도 안 좋은데 옷에 돈을 너무 쓴다고 말하는 사람이요. 그래서 다음번엔 평상시에 옷을 입고 갔더니 이번엔 나이가 있으신 분이 좀 단정하게 입고 다니셔야지. 라며 또 한마디 하시는 분들 말입니다. 특히 이런 분들은 재미있는 게 항상 남의 단점은 현미경으로 보면서 정작 자기 모습은 눈 감고 계시죠. 사실 이런 분들이 남의 결점을 자꾸 지적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자신의 부족한 부분에서 오는 불안감 때문일 것입니다. 마치 자신의 불완전함을 감추기 위해 다른 사람의 작은 흠까지 들춰내면서 우월감을 느끼려 하시는 거죠. 이런 분들 앞에서 우리가 기분 나빠하거나 민감하게 반응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그분의 말 속에 숨겨진 작은 상처나 불안감을 이해하면서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시면 됩니다. 누군가의 모습을 지적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면 세네카의 말씀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우리 모두가 완벽하지 않은 존재라는 걸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모든 것을 농담거리로 만드는 사람입니다. 내가 하는 행동과 말을 항상 놀리고 무시하는 듯한 태도를 보입니다. 너가 그렇지 뭐, 기대도 안 했어. 라는 식으로 은근히 비꼬는 말을 하죠. 이런 사람의 특징은 기분 나쁨을 표현해도 눈치 없이 계속 같은 행동을 반복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경험 한 번쯤은 있으시죠? 진지하게 하는 이야기인데 상대방이 아이고, 너가 그렇지 뭐. 하면서 무시하듯 넘어가 버립니다. 처음에는 농담으로 받아 넘기려 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그 사람을 만나면 가슴이 답답해지고 말하기가 꺼려지더라고요. 특히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우리가 불편함을 표현해도 전혀 개선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말하면 기분이 나빠요. 라고 말해도 에이, 농담도 못하나? 하면서 오히려 우리를 예민하다고 치부해버리죠. 너는 원래 그렇지.
기대도 안 했어. 너답다. 라는 말로 우리의 자존심을 조금씩 갉아먹습니다. 겉으로는 장난스럽게 말하지만 그 속에는 은근한 무시가 담겨 있어서 듣는 사람의 마음에 작은 상처를 남기게 됩니다. 예전에는 이런 말을 들어도 참고 웃어넘기는 게 미덕이라고 생각하지만 이제는 달라져야 합니다. 우리의 감정도 소중하니까요. 나이가 들수록 이런 사람들과 적절한 거리를 두는 게 정신 건강에 좋습니다. 옛말에 가시는 한 번만 찔려도 아프다. 라고 했습니다. 장난이라는 이름으로 던진 말이라도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분명한 상처가 될 수 있다는 걸 기억해야겠죠. 여러분, 이런 사람을 만나면 더 이상 참지 마세요. 불편한 마음이 들 때 단호하게 그런 말씀하시면 제가 참 힘듭니다. 라고 표현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다른 사람도 나를 소중히 여길 수 있으니까요. 세 번째, 나를 감정 쓰레기통처럼 여기는 사람입니다. 하고 싶은 말, 있는 말, 없는 말 다 쏟아내며 자신의 감정만 일방적으로 표현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들은 상대방의 의견이나 생각은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대화 중에도 남의 말을 끊고 자신의 이야기만 합니다. 유사한 패턴으로 시나리오를 작성해 보겠습니다. 누군가와 대화를 나누고 난 후 왠지 모르게 마음이 무거워진 적 있으신가요? 특히 나이가 들수록 이런 감정적인 부담이 더 크게 느껴지시죠? 이런 분들이 계십니다. 만날 때마다 자신의 고민과 불만을 쏟아내고 상대방의 이야기는 귀담아 듣지 않는 분들 말이에요. 마치 자신이 세상의 중심인 것처럼 행동하며 듣는 사람의 마음은 전혀 헤아리지 않죠. 제가 얼마 전에 만난 한 어르신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김 할머니는 매주 목요일이면 친구들과 만나 차를 마시곤 하셨어요. 그런데 최근 들어 이 모임이 부담스러워지기 시작했다고 하네요. 친구 중 한 분이 만날 때마다 자식 얘기, 건강 얘기, 돈 얘기를 쉴 새 없이 하시는데 다른 사람의 말은 듣지도 않고 본인 얘기만 하신다는 거예요. 어제는 며느리가 또 요즘 허리가 너무 아들이 사업한다고. 김 할머니는 그 친구분의 이야기를 들어주다 보면 마치 무거운 짐을 진 것처럼 온몸이 천근만근 일하고 하셨어요. 한 번은 본인도 고민이 있어서 이야기를 꺼내보려 했더니 그 친구분은 뜸하게 자기 얘기로 화제를 돌려버렸다고 하시더군요. 옛말에 말은 은이요 침묵은 금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경청은 보석이라는 것이죠. 나이가 들수록 대화는 우리에게 더욱 소중해집니다. 하지만 그 대화가 한 사람의 감정 쓰레기통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서로의 이야기를 귀담아 들어주고 공감하며 때로는 적절한 침묵으로 상대방을 배려하는 것. 이것이 바로 진정한 대화의 기술이 아닐까요? 여러분도 혹시 주변에 이런 분이 계시다면 그분의 이야기를 조금은 걸러서 들으셔도 좋습니다. 때로는 적당한 거리를 두는 것이 서로를 위한 최선의 배려가 될 수 있으니까요. 이런 식의 서술은 마치 이웃집 언니나 친한 친구가 조언해주는 듯한 따뜻한 톤을 유지하면서도 현실적인 문제와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또한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시청자들이 쉽게 공감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네 번째, 거지 근성을 보이는 사람입니다. 자기 돈은 소중하게 여기면서 남의 돈은 함부로 쓰는 사람들이죠. 같이 식사할 때 자신이 계산하지 않는 상황에서는 비싼 메뉴를 고르고 자신이 계산할 때는 가장 저렴한 것만 고른다는 걸 많이 보셨을 겁니다. 함께 밥을 먹을 때면 꼭 그런 사람이 있죠. 다른 사람이 계산한다고 하면 아, 그래요? 그럼 저는 오늘 특선 메뉴로 할게요. 하면서 가장 비싼 음식을 고르는 사람 말입니다. 그런데 다음번에 그 사람이 계산해야 할 때를 보세요. 갑자기 저는 커피 마시고 왔어요. 속이 별로 안 좋네요. 하면서 메뉴판에 가장 저렴한 음식만 찾습니다. 심지어 자기가 계산할 차례가 되면 화장실을 간다며 슬며시 자리를 피하기도 하죠.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돈뿐만 아니라 시간에서도 똑같이 나타납니다.
자신의 시간은 금이라도 되는 양 소중히 여기면서 약속 시간에는 늘 30분이나 늦게 오죠. 아, 미안해. 차가 막혀서. 라고 하지만 사실 늘 같은 핑계입니다. 제 오랜 친구 중에도 이런 분이 계셨어요. 모임에서 한 번도 제 시간에 온 적이 없었죠. 우리가 기다리는 동안 그분은 조금만 기다려. 금방 갈게. 라는 문자만 보내다가 한참 뒤에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정작 자신이 급한 일이 있을 때는 옷깃만 스쳐도 왜 약속 시간을 안 지키냐? 라면서 따지곤 했죠. 이런 태도는 단순히 돈이나 시간을 아끼는 차원이 아닙니다. 자신의 것만 소중하게 여기고 타인의 것은 하찮게 여기는 이기적인 마음가짐에서 비롯된 것이죠. 3살 버릇 80까지 간다는 말처럼 이런 성향은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이런 모습이 더 도드라지는 경우가 많아요. 평생을 아끼며 살아온 습관이 과하게 나타나는 거죠. 하지만 돈을 아끼는 것과 인심을 잃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절약은 미덕이지만 타인의 호의를 이용하는 것은 결코 현명한 처세가 아니에요. 이런 사람을 만나면 자연스럽게 거리를 두세요. 굳이 관계를 끊을 필요까지는 없지만 깊이 얽히지 않는 게 좋습니다. 한두 번은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지만 반복되는 행동은 결국 관계를 해치고 서로에게 상처만 남기니까요. 현명한 사람들은 말합니다. 돈은 잃어도 사람은 잃지 말라. 라는 말이죠. 당장의 이익을 위해 인심을 잃는다면 그것이야말로 가장 큰 손해일 것입니다. 5번째, 초면에 반말하는 사람입니다. 이는 자신이 우위에 있다고 느껴서 하는 행동으로 상대와의 관계가 평등하지 않다는 것을 암묵적으로 알리는 신호입니다. 처음 만났는데도 반말을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도 이런 경험 한 번쯤 있으시죠? 모임에 갔는데 처음 보는 사람이 반말을 툭툭 던지는 걸 듣고 순간 당황스러웠던 기억 말입니다. 처음엔 아, 이분이 나를 편하게 대해주시나? 하고 좋게 생각하려 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뭔가 불편한 마음이 들었을 겁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마음 한켠에는 이미 알고 있었던 거죠. 이건 단순히 친근함의 표현이 아니라 내가 당신보다 우위에 있다는 것을 은근히 드러내는 행동이라는 걸 말이에요. 특히 나이가 들수록 이런 행동이 더 불편하게 다가오는 것은 당연합니다. 우리 모두 각자의 인생을 살아오며 쌓은 경험과 지혜가 있는데 초면의 반말로 그 모든 것을 가볍게 여기는 듯한 태도는 마음에 상처를 줄 수 있으니까요. 적절한 관계 설정은 상황에 따라 필요할 수 있지만 상대방의 자존감을 낮추고 자신을 더 높은 위치에 두려는 시도는 결코 건강한 관계를 만들 수 없습니다. 처음 만난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어느 정도의 예의와 경계가 필요한 법이죠. 계속해서 나에게 반말을 한다면 그건 나를 만만하게 보고 있다는 신호일 확률이 높습니다. 상대가 계속해서 이런 태도를 보인다면 관계의 재정립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인간관계를 위해 상대방에게 적절한 예의를 요구하는 것은 결코 잘못된 일이 아니라는 사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런 사람들을 만났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그의 법을 지금부터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어깨 펴고 큰 목소리로 또박또박 얘기하세요. 나의 의견을 정확하게 전달하지 못하고 너무 겸손하면 진짜 하찮은 사람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하철이나 식당에서 이런 모습 보신 적 있으신가요? 허리를 숙이고 작은 목소리로 말씀하시는 어르신들의 모습을 보세요. 특히 젊은 사람들 앞에서 더 그러시는 것 같아 안타까울 때가 많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자꾸 몸을 낮추고 의견을 숨기려 합니다. 이제 나이도 있으니까 젊은 사람들한테 방해될까 봐. 라고 말하지만 이런 태도가 오히려 우리를 더 작아 보이게 만듭니다. 얼마 전에 만난 70대 김할머니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평생 자녀들 뒷바라지하느라 굽어진 허리, 낮아진 목소리로 살아오셨죠. 그러다 우연히 박할머니와 모임에 나가게 되셨는데 처음에는 겨우 들리는 목소리로 저는 잘 못해요. 하셨다고 합니다.
하지만 모임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할머니, 어깨 펴세요. 그러면 할머니의 인생이 작품이 되는 거예요. 그동안 살아오신 세월만큼 할머니의 목소리에는 이야기가 담겨 있어요. 그 말씀을 듣고 조금씩 달라지셨다고 해요. 허리를 펴고 또렷한 목소리로 말씀하시기 시작하니 주변에서 하나 둘 귀 기울여 듣고 있답니다. 우리가 겸손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자신을 지워버리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당신의 인생 경험, 당신의 생각, 당신의 지혜, 그것들을 자신 있게 이야기할 자격이 충분히 있습니다. 오늘부터 거울을 보며 연습해 보세요. 어깨를 펴고 또박또박 이야기하는 연습을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당신의 목소리에는 수십 년의 삶이 담겨 있다는 것을. 그 어떤 젊은이도 가지지 못한 당신만의 이야기가 있다는 것을. 겸손은 미덕이지만 자신을 지우는 것은 겸손이 아닙니다. 당당하게 말씀하세요. 당신의 이야기를 들을 자격이 있는 사람들은 기꺼이 귀 기울일 것입니다. 둘째, 내적으로 스스로를 단련하세요. 진짜 나를 무시하는 경우도 있지만 때로는 피해의식이나 열등감 때문에 무시당한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셋째, 내 감정을 전부 다 내보이지 마세요. 마치 수도꼭지처럼 감정 표현을 조절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의 특징을 하나라도 발견하셨다면 지금이라도 건강한 거리두기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사람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 좋겠지만 나를 무시하는 사람들까지 다 챙기다 보면 우리의 삶이 피폐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셨나요? 살다 보면 만나고 나서 묘하게 기분 나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은근히 옷차림이나 외모를 지적하며 우리의 자존감을 갉아먹는 사람. 모든 말을 농담처럼 비꼬아 무시하는 사람. 감정의 쓰레기통처럼 자신의 이야기만 쏟아내는 사람. 거지 근성으로 남의 호의를 당연히 여기는 사람. 초면부터 반말로 우위를 드러내려는 사람들 말이죠. 이런 사람들로 인해 에너지를 소모하지 않으려면 단호하게 그건 불편하다. 라고 말하거나 적당히 거리를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의 감정과 시간을 지키는 건 내가 해야 할 가장 소중한 일입니다. 여러분도 이런 사람들을 만난 경험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공감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도 잊지 말아주세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